네, 야매 풀머입니다. 오늘도 아, 바이브 코딩이죠. 네. 중간중간에 제가 그 타임라인으로 이제 구간 표기를 해놓을 건데,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중간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간에 이제 그 내용에 그 타임라인으로 제가 구간을 지정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I로 대부분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뭐 작업간에는 뭐 딱히 뭐가 보여드릴 만한 게 없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다 코드를 짜고 워낙 빠르게 짜기도 하고 AI 그 에이전트가 작업을 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이게 보니까 그 눈을 떼고 있다 보면은 뭐 잘하는 대부분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서 헤매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소중한 토큰을 그냥 후루룩 태워 먹고 아, 이번 달에 당신이 쓸 토큰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가격을 아끼고 뭐 이렇게 좀 그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면은 이 AI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유니티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어쨌든 통신을 해야 되겠죠. 통신을 해야 어제 만들었던 맵 정보를 이제 그 서빙해 가는 뭐 그런 요청해 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RPC, gRPC 서버 형식으로 통신을 하게 기본 서버를 일단 생각을 했으니 거기에 맞게 유니티 클라이언트에서 gRPC를 일단 간단하게 호출해서 받아가는 그 구조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목 데이터로 더미 데이터로 생성해 넣은 웹 정보를 일단 서빙해 가가지고 그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티가 제일 문제예요. 유니티를 제가 그렇게 이 올해 게임 쪽에 있었으면서도 엔진을 다루면서 제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일단 난맥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떠듬떠듬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생각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헥사곤 타일 요거를 가지고서 그 맵 정보 받은 걸로 쭉 한번 바닥에 뿌려보는 식으로 그걸 한번 작업을 해보고 거기까지 하면은 아마 오늘 한 두세 시간 되지 않을까요? 예, 헤맬 거기 때문에 그 한번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배우는 거죠. 그럼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딩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완전 삽질을 했네요, 진짜. 일단 중간 보고 뭐를 했냐면은 일단 유니티에서 그 gRPC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가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가장 추천되는 방법, 그러니까 C샵 단넷 서버 쪽에서 그 RPC 통신이죠. 그거를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하니까 AI가 추천해 준 거는 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이제 하려고 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유니티를 처음 이제 이렇게 직접 세팅을 해보다 보니까 유니티의 디펜던시가 이렇게 복잡한지는 몰랐어요. 일단은 C샵도 단넷에 그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겟 패키지를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겟 패키지 자체도 뭐 유니티용 누겟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순서대로 설치를 했어요. 순서대로 누겟 포 유니티를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구글 프로토버프를 설치를 하고 뭐 구글 닷넷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고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 그 오픈 UPM 이건 또 다르더라고요.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라는 거는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의 요 HTTP 핸들러는 그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의 순정 레포지토리에 있는 녀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그러니까 이 패키지 자체는 별도의 오픈 소스인데 그 오픈 소스를 또 유니티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패키지 레포지토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구조가 이렇게 참조해야 되는 데가 사방팔방 나눠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그렇네요. 보통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디펜던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괄적으로 좀 정리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좋은데 그 레포지토리 자체에선 또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이거를 설치를 했단 말이죠. 설치를 했더니 요 패키지에 디펜던시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생길 수 있죠. 예,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당연히 디펜던시에 문제가 생기니까 디펜던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공식 깃허브 같은 데를 들어가 보겠죠. 보니까 친절하게 여기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디펜던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 두 개 설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거 두 개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누겟에서 설치를 그 유니티의 누겟에서 설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처음에 IO 파이프라인 뭐였죠? 예, 요거를 파이프라인 요거를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회색이라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서비스. 자 인력 속도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여기 목록에 뜨는데 마찬가지로 회색이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누게 패키지에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니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패키지들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DLL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디렉토리에. 그럼 어디에 넣어? 자 여기에 플러그인즈라는 에셋 그 디렉토리 아래 플러그인즈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나?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넣어보니까 인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웃긴 게 보니까 이렇게 그 에셋 아래에 이제 요게 있고 패키지라고 그 아까 그 여기는 누겟에서 설치한 패키지가 있는 거고 에셋 밑에는 그리고 그 아까 그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치한 거는 패키지라는 디렉토리 아래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제가 설치한 그 추가로 설치한 요 핸들러 말고 기본 설치되는 이 패키지에 그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자기가 중속 속에 있는 그 DLL들을 직접 포함을 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또 웃긴 게 걔네들이 들고 있는 그 DLL을 전역에서 또 참조를 하는 뭔가 이게 그 본인 패키지가 본인의 정성석을 본인이 들고 있으면은 거기까지만 이제 돼야 되는데 유니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패키지가 자기 종속성이라고 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DLL들을 또 전역에서 또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얘가 경로에 대한 그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충돌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 오픈 소스로 그 제공되는 이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얘 내부에 디펜던시 DLL을 들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추가된 디펜던시 DLL을 SM 밑에 플러그인즈에다가 DLL들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유니티에서는 그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이 그 나의 그 별도의 패키지들 중에 나의 그 종속성이 필요해서 들고 있는 DLL 그 경로가 이름이 겹치고 뭐 하니까 이 플러그인지 밑에 있는 그 경로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른 패키지의 종속성 때문에 별도로 들고 있는 그 DLL을 또 참조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참조가 안 돼. 당연하겠죠. 패키지들 간에 종속성 참조가 된다는 게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왜 그 구조가 이렇게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쪽에 조회가 없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으로 이제 종속을 가지는 게 이제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어셈블 DLL 참조를 하는 그 설정을 하는 거를 그 직접 그 손볼 수 있는 그 파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보면 지금은 이제 제가 수정을 해서 임의로 강제로 어셈블 레퍼런스를 강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속성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해봐도 자동으로 찾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이 플러그인즈에 아마 집어넣으면은 이 DLL이 유니티 전체 이 패키지 프로세스 안에서 그 레퍼런스 참조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패스를 자동으로 레퍼런스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그 옵션이 DLL의 임포트 세팅에 이렇게 오토 레퍼런스라고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 패키지 안에 동일한 이름의 DLL이 있으면은 뭔가 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교통 정리가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메시지로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메시지로도 제대로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아무리 봐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아까 그 제가 필요해서 추가한 그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에서 추가한 이 HTTP 핸들러 안에 그 저기 어셈블러 디펜던시를 세팅을 할 수 있는 임포트 세팅 요 파일을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어셈블 레퍼런스를 직접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웃긴 게 요거가 유니티에서 편집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다 회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오픈을 하면은 이제 에디터에 들어가서 이 제이슨 형태로 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오버라이드 레퍼런스 요 부분이 페일로 되어 있었어요. 페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역 설정을 무시하고 아래 명시된 저기 컴파일드 그러니까 DLL 레퍼런스를 참조하겠다. 그러니까 덮어 쓰겠다는 거죠. 요 아래 설정으로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전역 레퍼런스, 그러니까 유니티의 레퍼런스를 무조건 강제 설정을 하게 돼서 경로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좀 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그 전역에서 플러그인즈 DLL 경로를 그 유니티가 이제 생성을 했을 텐데 그 경로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패키지들이 들고 있는 그 DLL을 참조를 할 수 있게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DLL은 다른 패키지가 지금 참조를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또 우선시 되는 거는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 하위에 있는 그 DLL들이 우선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패스가. 그러다 보니까 또 플러그인지에 있는 경로는 또 폐기가 되고요. 근데 요것도 웃긴 게 요거를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은 요 패키지를 여기에서 이제 그 DLL 명칭을 그 명시를 했다고 해서 또 여기서 명시한 거는 플러그인지에 있는 DLL을 참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패스를 어디로 참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그 지금 툴이나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한참을. 유니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아마 어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라고 있는데 못 찾은 거겠죠. 예. 어찌든 간에 한참을 찾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이제 요 제가 추가한 그 핸들러는 플러그인즈에 있는 DLL만 참조를 하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게 세팅을 하고 나니까 자 우리 GitHub의 디펜던시 문제 요게 해결이 된 거죠. 요게 해결이 되면서 이제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2시간 했어. 2시간을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고 예, 삽질했다는 사람들 얘기밖에 없고 자 이제 하나를 배웠습니다. 오늘 유니티에 대해서 저처럼 헤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 부분 체크해가지고 기록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추가하기 위해서 삽질했던 요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살펴봅시다. 프로토라고 하는 파일로 이 정의된 이 패킷 구조, 서비스 요 구조만 있으면은 공유가 되면은 별도의 뭐 그 공유 없이 서버나 클라이언트의 공유 없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이 그 데이터 패킷 양식을 그 동기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프로토를 빌드를 한 빌드를 해서 이제 CS 코드가 만들어진 요 정보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유니티에 넘겨주기만 하면은 일단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드 한 거를 자동으로 복사해주는 그 배치를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배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시면은 형식은 자동으로 이제 누겟 패키지 같은 데서 이 프로토 그 파일을 빌드를 할 수 있는 툴들을 찾아서 배정을 하고 빌드한 파일들을 출력할 디렉토리들도 생성을 미리 해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를 검사를 해서 그 제가 처음에 요청했던 그 경로에 프로토 파일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빌드를 하게 잘 깔끔하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고 유니티 프로젝트에 이제 빌드된 그 CS 파일, 그 C# 파일들을 복사해 넣는 것까지 잘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니티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준 CS 파일들이 이제 보이죠. 요렇게 복사가 됐고요. 그 테스트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gRPC 통신을 하라고 테스트 하라고 코드를 작성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버는 제가 미리 띄워놨고요. 이렇게 작성을 했고, 그러니까 채널을 열어서 어드레스를 받는 거죠. 어드레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컬 호스트의 접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127.0.0.1도 접근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했더니 알아서 이렇게 서버 목록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채널을 열었고요. 여기서 채널을 생성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생성을 하고 say hello 기본 테스트를 호출을 하고 자 리스폰스를 받는지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을 받았으면 성공 이렇게 테스트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메소드 테스트 메소드를 gRPC 커넥션 테스터라는 CS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도록 딱 만들어 놨습니다. 유니티의 그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넣고 게임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요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형식으로 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요 지시사항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놨던 이 육각형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그 컴포넌트 테스트 스크립트를 집어넣고
테스트 온 스타트를 체크를 해가지고 실행되자마자 테스트를 스크립트가 시행이 돼서 콜을 날리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 요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호출을 했고, 여기 보면은 HTTPS로 지금 통신하는 거는 지금 실패를 했는데, 이게 실패한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이게 인증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일단은 80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고 성공을 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잘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자, 이제 요게 기본 통신이 성공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 거예요. 이제 서버 쪽에서 월드맵에 대한 목 데이터들을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서빙 받아서 이제 유니티에서 육각형 그거를 딱 재현을 해가지고 월드맵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제 조금씩 차근차근히 뭐가 이제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이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볼 때까지 또 안녕.